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는 45번째 또다시 감사합니다를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머지않아 55번째를 지나가면 또 다시 감사합니다를 100일 잔치 하게 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눈꽃송이보다도 더 많은 100일 잔치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상상하면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일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여우리 사진을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서늘고 있어. 엄마 필요하면 불러. 그렇습니다. 글쎄, 나 자신의 인생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집은 누가 지어야 할까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집을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 부모님께서 재력이 좀 있으셔서 구해 주셨다는 분도 계시겠고, 또 부모님 도움보다는 내 스스로 내가 일구어서 아파트를 구했다, 단독을 구했다 라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골에서 상경하여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집을 장만하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대출 받아서 월세에서 시작하든 전세에서 시작하든 그렇게 아마 시작하죠. 그러나 그 집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그 모든 피로를 풀어주고 또한 위안을 주고 내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죠. 저 하늘을 나는 새들도 보면은 다 둥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들이 하늘 높이 둥지를 지은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람쥐는 아마 하늘 높은 가지에 둥지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들쥐나 다람쥐 이런 동물 설치류 등은 다 굴을 파고 땅 밑에다가 자기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요. 날아다니는 새들은 거의 모든 새들은 둥지를 높이 하늘 위에 날아다니다가 편하게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옛날 중국에 아주 옛날 인도 이야기입니다. 인도 대설산이라는 히말라야 산맥에 예쁜 새 한 마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새가 암컷이었는지 수컷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척 아름다웠다고 하는 거 보니 수컷이온 것 같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수컷이 더 색깔이 아름답고 크고 멋있습니다. 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가 사는 그곳은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고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합니다. 낮에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신나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날아다니며 이렇게 먹이도 먹으면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 새는 아마 어려서부터 집을 짓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할까요? 모르고 지낸 그런 새인 것 같습니다. 밤에는 쉴 곳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부탁도 하고 친구 집에 한 번쯤 기거도 해봤지만 모두들 자기들의 요람에 이 새를 끼워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또 새벽에 오고 해가 뜨면 또 이 새는 내가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또 잊어버리고 또 놀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추운 엄동설한에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집이 없어서. 이런 것을 볼 때 현재를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일은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월급쟁이 생활도 해봤고 이렇게 참 돈을 저축도 해봤고 지금 상황에서 뒤돌아보면은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절제해야 되느냐. 월급쟁이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월세로 얼마를 내고 또 월세에 따른 세금이 있겠죠. 뭐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어쩌고 하면서 세금이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자동차의 비용이 또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내가 나의 삶을 한 달 동안 그분이 살아야 되니까 그 월급쟁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를 다 섭외하고 나면은 과연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 갈래 뭐 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정을 꾸리고 그죠? 내가 남자라면 가정을 꾸리고 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집을 장만하겠다 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아니하고는 같이 친구들과 같이 놀고 유흥비로 쓰고 먹는데 뭐 이렇게 요즘 시켜 먹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많이 한 달에 얼마씩 투자해버리고 투자가 아니죠. 소비해버리고 하면은 이 사람이 10년 후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뻔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한다. 나의 보금자리를 장만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녀를 1명, 2명 낳고 살 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한지 과연 생각해 보셨습니까? 1억이라는 돈 쓰려면은 우습죠. 1,000만 원 우습게 쓰다 보면은 1억은 순삭이에요. 순식간에 다 써버릴 수 있는 돈이 가벼우면서도 저금하려고 하면 무서운 돈이 1억입니다. 시종잣돈은 1억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하고 뭐를 투자해서 돈을 팍팍팍 늘려갈 수 있다면 세상이 참 살만하죠. 저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들고 파야 되고 그 주식을 내 것으로 나의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경매, 주식 등 여러 가지로 정말 내가 월급을 모아서 돈을 알짝같이 저금해서 은행 이자 요즘 조금 금리가 내렸어요. 은행 이자를 해서 내가 내 10년 만에 20년 만에 내 집을 장만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한번 나가려고 하면 번듯한 옷 입고 번듯하게 또 뭔가 차려야 되기 때문에 다 그것이 나의 이 돈 에너지에서 나오는 소비죠. 내가 움직일 때마다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그냥 평생 그렇게 그냥 재밌게 그냥 벌고 쓰고 하다 갈래 하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그거 지금 흑백 논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모든 것은 여러분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느냐, 정말로 안정이 되어 있는 삶, 네. 정말 내 가정을, 내가 노후에 60, 70, 80, 90 넘으면 노후에는 젊을 때는 친구들이 좋았어요. 친구들이 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한 번 쓰면 친구들도 한 번 쓰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겠지만, 노후에는 정말 누군가와 함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하면 그 친구들이 나를 돌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험이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없듯이 친구들 역시 나에게 있어서 전부 등 돌리고 떠나가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결국은 나 혼자 남겠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내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새들이 둥지를 짓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일정 크기의 가지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걸 물고 올라가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돈 역시 우리가 벌은 한 달에 얼마를 내가 저축해서 이 돈만은 내가 죽지 않은 이상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자기만의 그 신념이라는 게 있어야 돈은 모여집니다. 1,000만 원의 돈이 모여지기까지 나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힘드시죠? 그 생각하면 허리띠를 졸라라 그러면 힘드시죠? 아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되는 대로 살다 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참,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지금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돈이 어디로, 손가락 사이로 술술술술술술 다 빠져나가 버린다면, 네, 그 생각 안 해보셨죠?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내가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벌고 있는 그 돈, 그 액수를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저는 가끔 정말 도서관을 가보는데 도서관에서 물론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요. 도서관에서 도시락 이제 가끔 옆에 이렇게 휴게실에서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든 책을 보든 자기 취미생활을 위해서든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투자해가면서 책을 보고 계시는 젊은이들을 보고 있으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보고 있으면, 야, 저분들의 미래는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이 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미래가 밝겠구나. 네, 저는 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지만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지침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죠? 선배님, 아니면 교수님들,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나의 길을 제시할 수 있지만 확고하게 나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책입니다. 많은 책, 10권의 책 속에는 그분들이 정수가 다 녹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얼마나 가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저는 어제도 동묘에 가서 책을 한 권짜리 5,000원짜리 책을 3권 샀습니다. 책 속에 왜 길이 있느냐를 말씀드리자면, 저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책 속에 녹아있는 그 마음, 그 작가의 얼이 녹아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잘 가는 길이든 잘못되어 가는 길이든 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그 움직임이 편협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네, 얼마든지 유동성 있게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책 속에 녹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주 손녀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어떻게든 저는 장난감보다는 이 책방에 데리고 가서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가서 1시간 30분 재밌는 책을 보여주면서 읽어주고,
또 아이가 거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면 또 다른 책을 또 갖고 와서, 책은 많습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도 있고, 그래서 책을 볼 수 있는 것을 길들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돈을 몇 억을 자손한테 주고 돌아가는 것보다 더 확고한 재산이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나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배짱이 있고 내가 운명론적으로 운이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 않은 이상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10년 후에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루를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에 있느냐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되는 대로 물 흐르듯이 흥청망청 쓰고, 저 역시 예전에 나름대로 이렇게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옷도 구입해 봤고,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 봤지만 그것은 그때 그 당시 그때의 한 얼마 정도 가치도 안 되는 그 만족감일 뿐입니다. 한 달 후면 그 옷도 중고가 돼버리고 1년 후면 언제 어디에서 처박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옷의 가치는, 내가 명품이라면, 내 자신이 명품이라면 나는 그깟 가치가 없는, 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옷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옷 역시, 구두 역시, 모든 소비하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젊은 분들일수록 더 값진 가격을 내 자신이 사회에서 나를 매겨줄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이 바로 책 속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잘못을 뉘우치느냐, 아니면 나의 잘못을 그럴 수도 있지,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더라 하며 책을 읽지 않는, 덮어버리는, 오직 텔레비 앞에서 재미로만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정말 주도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미래는, 저는 제 자신의 미래, 제 딸 아이의 미래조차 저는 다 예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미래가 닥칠지는 그 사람이 불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급변하게 점점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2000년 시작할 때 굉장히 시끄럽게 요란하게 시작했죠. 2000년 처음 1월 1일 시작할 때. 그러나 벌써 2000년 시작하고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금방 2030년입니다. 금방 2040년입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이,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똑같은 성실함, 똑같은 나의 신념을 주위에서 친구가 세상이, 유튜브가 뭐라고 아무리 흔들어대고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나의 신념을 믿고 꿋꿋하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모든 슬픔, 아픔, 통증, 그런 거 다 이제는 다 삭제시켜버리고 나는 오늘 새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오늘뿐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그러한 가오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쓰레기 봉지 쳐다보는 것보다 더 한심스럽고 한탄스럽죠. 그런 나였지만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자의식, 자긍심은 자신만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조그마한 물줄기가 산 꼭대기 어디에선가부터 졸졸졸졸 그 물을 타고 내려오겠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장소를 택한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저 물 한 방울이 1원이라면 저 1원이 모여서 그렇죠. 1억이 됩니다. 돈 1원이 모여서 1억이 됩니다. 1억이 모여서 10억이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조율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오로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웠을지 모르나 삶에 있어서 오늘만 먹고 살고가 아니죠. 오늘 열심히 최선을 살다가 보면 내일이 분명 더 밝게 나에게 웃으면서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홀로 솔로이신 분들을 위하여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혼자 사는 것이 편합니다. 네, 물론 편합니다. 내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서 뭐 마당에다가 두든 뭐 어디 거실에가 두든 어디에 두든 아무도 나의 행동에 대한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편하게 사는 것이 삶에 있어서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끔 저는 이 자연인 이야기, TV에서 자연인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보면서 과연 저분이 10년 전, 2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아마 저희하고 똑같이 불평, 불만 속에서 뭐 아내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폐악을 부려가면서 자식들한테 온갖 험한 욕을 해가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저 자연인이 지금은 저 자연 속에서 저렇게 많이 치유되어서 가족을 생각하고 농사를 짓고 집을 가꾸고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평범하게 그냥 알뜰살뜰하게 재밌게 살던 분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저렇게 뭐 살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거 혼자 사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나이가 70이 먹든 80이 먹든 90이 먹든 누군가와 함께 내가 누군가의 코를 닦아주고 누군가의 힘든 허리를 안마해 줘가면서 서로 상생하는 것이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인자였지 똑같잖아요. 혼자 살아가지 마십시오. 혼자 살아가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지고 얼굴 속에 사랑받고 있는 이 여인의 얼굴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랑받고 있는 이 남자의 얼굴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인연을 만들어서 누구와 함께라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뭐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또 있지만 제가 주로 좋아하는 나는 솔로 그리고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는 프로를 참 열심히 심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뭐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말씀은 다 배제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때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 주고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혼자서 살아가면 외골수에다가 심통 맞은 얼굴만 되어버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톡톡톡 혜연TV의 송혜연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든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친절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내일은 금요일 더 밝은 마음으로 더 맑은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합니다.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여러분 옆에 가까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